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부터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비수도권은 어디서든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특히 추석 전후 일주일간은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시간대 제한 없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4단계가 없는 강원도에서는 영화관과 독서실, 학원과 마트 등은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늘 온라인에 이어 오늘 13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도민 137만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총 3,45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늘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강릉과 삼척에서 각각 2023년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소송도 적지 않게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5조 6천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부터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오는 2023년 3월 완공을 목표로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고 소송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이 손실 보상금과 주거 이전비 등을 요구하며 발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3건, 오히려 발전사가 부당 이득금을 청구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건입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손해배상 등을 명목으로 안인진 어촌계와 관련된 소송이 5건 더 있었지만 올해 초 어업 손실 보상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 소송들은 모두 취하됐습니다. 남아있는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까지 출범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4조 9천여억 원을 들여 지난 2018년부터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삼척 화력발전소. 오는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는 해안 침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건설 공사를 반대해왔고 몇 달간 항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발전사와 관련된 소송은 5건입니다. 공사 중지를 청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삼척의 리조트 업체가 제기했고 700여 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018년 제기했습니다. 이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은 지난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까지 원고가 패소해 종결됐습니다. 대법원으로까지 가져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2심까지 하고 종결된 상황이고 주민들 동의가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인허가 취소 사유까지 되긴 어렵다 판단하신 것 같고 발전사 측은 진행 중인 소송들이 건설 공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발전사가 만든 침식 저감 시설의 기능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한국전쟁의 대가로 얻은 DMZ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획보도,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DMZ가 말을 걸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전쟁으로 생긴 DMZ 설정과 가치를 전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구상에 70년 가깝게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 바로 한반도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휴전협정으로 탄생했습니다. 한반도 DMZ를 만든 정전회담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10시 12분, 불과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정전협정과 함께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동서 248km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무장지대가 생겨났습니다. 한반도에서 DMZ는 남북 간의 모든 국가적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지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군사적인 어떤 대립뿐만 아니라 DMZ는 남북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또 국제사회,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 유엔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죠. 그러나 한반도 DMZ는 아이러니하게도 남북의 군사력이 중무장돼 대치되고 있습니다. DMZ는 남북한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20세기 냉전 시대가 남긴 슬픈 유적입니다. 잠시 멈춘 정전 상태, 즉 휴전 상태에 만들어진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68년 지났지만 이 DMZ가 아직도 이 전쟁을 이 임시 멈춘 그런 상태에 중간에 완충지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을 가로지르는 DMZ 공간은 민간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뜻하지 않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져가던 두루미와 저어새, 사냥처럼 귀한 생명 문화재들이 철책선을 따라 곳곳에서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며 기적의 땅, 아주 특별한 땅으로 거듭났습니다. DMZ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 3대 핵심 축의 하나로서 생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 높은 가치를 국제적으로 이제 높게 평가를 받아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나 세계조질공원에 인증이 된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자연은 전쟁의 한가운데 있던 남북한의 DMZ를 스스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가꾸면서 우리 민족을 넘어 세계 인류 유산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전쟁이라는 인위적 수단으로 파괴된 자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되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의 자연은 이제 한반도의 희망을 넘어 전 세계 생태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분단 세월 동안 DMZ의 자연은 하늘과 땅, 강과 바다에서 먼저 통일을 이루며 남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강원도가 추석을 맞아 오늘부터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은 11번가와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사과와 햅쌀, 미니 단호박을 15일까지 판매합니다. 오프라인은 수도권 소비자 공략을 위해 강원도 농특산물 진품센터 강남점에서 내일부터 17일까지 모든 품목 최대 30% 할인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당원이 처음으로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당원은 12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당비를 내고 있는 권리당원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철원, 춘천, 화천 양구 갑을과 원주 갑을 선거구에 신규 당원이 많이 들어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춘천과 원주의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귀성객 이동이 많은 강릉역과 남춘천역, 원주역에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귀성객 이동에 의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철도역 4곳, 터미널 4곳, 휴게소 5곳 등 전국 13곳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는 강릉역, 남춘천역, 원주역에 설치되고 동서울 종합터미널과 경남 창원 종합버스터미널 등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국민권익위원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집단 민원 조정 착수 회의가 오늘 16일 열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16일 신청인 대표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위원장 주재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집단 민원 조정 착수 회의를 개최합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먼저 오색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현장을 방문해 사업 개요 등을 파악한 뒤 양양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발언, 관계기관 의견 발언 등을 모두 듣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노동조합 합동사무소를 만들어 1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노동조합 가운데 사무실이 없는 조합을 대상으로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최대 6개 노동조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합동사무소 위치는 후평동 근로자 종합복지관으로 규모는 42제곱미터입니다. 공과금을 제외한 책상과 의자, 테이블과 복합기 등도 무상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9월까지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양구 양록제가 다음 달 7일과 8일 전시회와 소규모 공연 등의 행사로만 축소 개최됩니다. 양구군 축제위원회는 양록제는 군민들이 참여해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외지 방문객이 찾는 다른 축제와 성격이 다르고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로하기 위해 축소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내년 1분기 개최를 검토해오던 시래기 축제는 내년 10월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도내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과 속초시 상수도 사업소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평가한 기초자치단체 상수도 부문에서는 홍천이 상위 등급인 나등급을, 춘천과 인제, 철원은 중간 등급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평가 기관 중 최근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한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해 하위 등급인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올랐고 춘천 등 5개 시설관리공단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속초시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 강원도에 매입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속초시는 북방항로 운항 중단으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장기간 문을 닫은 상태고 강원도가 속초항 관리청인 만큼 강원도가 건물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